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병든 사유와 치료법 이 부분을 나갈까 합니다. 대종사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나가요. 이게 관용구 같이 계속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죠. 방식을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나오는데 여기 사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회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만 앞 좀 가면은 없어요. 사회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서구 사회에서 발생되는 거죠. 사회라는 것이. 어떤 사회라는 말은 시민의 탄생하고도 밀접한 말인데, 하여간 참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사회 그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회라는 요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없었던 개념이 생긴 거죠. 개념이 생겼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늘 저쪽을 봤으면 그냥 다 들판했는데 어느 때부터 어느 모습을 다르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사회라는 영역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하면은 사회라는 인식이 나오니까 우리 요즘에 보면은 사회를 보면 사회가 병들었다. 사회가 하여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가 그렇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들었다고 대종사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병든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말씀하시죠. 만약 사회가 건강하면 치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건강치 않는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불교의 사회 구원관? 사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사회를 잘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대종사님이 돌아가실 때 제목으로 있었던 불교정전. 앞에 불교자가 붙죠. 정전은 정전인데 불교자가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불교 정전이 원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대종사님 당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건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대종사님이 처음에 불교라는 말을 붙여서 불교 정전이라는 것을 내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일제 강점기 마지막이야. 막 군국주의화되고 막 사람들 지금 그러잖아요. 막 징집하고 우리가 현재 위안부라고 하는 정신대 쉽게 요즘으로 참 이 언어 표현이 그러는데 군대를 이용한 성노예죠. 이게 막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출판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검열 속에서 빨간 줄 쫙쫙쫙 그셔가면서 이 책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다 거기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대종사님은 당신이 뭔가를 그래도 큰 아웃라인은 담아놔야 되니까 그 위험 속에서도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불교정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전으로 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기록에 다 나와요. 정전으로. 제가 이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고 크게 말하면 처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존에 뭐 6대 요령도 있고 기존에 책들에 있는 내용에서 모든 것을 다 모아요. 모아서 이게 필사죠, 필사. 다 적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죠. 그러다가 교전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의 정전 부분, 이 종전이라는 이름에서는 지금의 그 불조요경까지 내용들이 더 많은, 거기에는 열반전후의 후생길이 인도하는 법설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정전을 편찬하실 때 참고로 다 있는 자료들을 그렇잖아요. 다 모아서 보시는 거예요. 대흥사님께서 계속 보시는 거죠. 대흥사님도 보시고 제자들도 보시고 보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정전 파트 되는 부분을 따로 이제 묵사라는 것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묵사본일까요? 그게 묵사본. 하여간 필사본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그걸로 해서 지금 정전 해당되는 것을 또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을, 그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불교정전으로 결국은 정전의 이름으로 못 내고 불교정전으로 이름이 되고,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이 왜 조선불교 혁신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혁신도 안 되는 거예요, 단어가. 혁신을 했다가는 빨간줄 쫙쫙 그셔서 개선론으로 바꿔요. 또 그것도. 혁신과 개선은 다르죠.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앞에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답이 돼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정산종사님이 알아들은 거예요. 못마땅, 지금은 그런 거. 그러한 숙제를 정산종사님이 갖고 나중에 종무사 역을 맡으시고 지금의 이 현재 원불교 교전 체제를 정산종사님 주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재밌는 건 이때 종전에 이게 긴 얘기를 하냐면, 불교 정전에는 이 파트가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으로 돼 있어요. 사회라는 말을 쓰면은 어쩌? 우리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병든 가정으로 돼 있었어.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은 병든 사회로 보는 게 병든 가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꽤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보 전체를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알면 그렇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종전이라는 이름, 으뜸종자, 종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종전으로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정전으로. 그 이름도 그렇게 되죠. 자, 그때는 이게 제목이 뭐냐면 병든 세상으로 돼 있었어요. 세상. 병든 세상. 그리고 대종사님이 이 법문을 부연법문이라고 한 데는 부연했던 곳에는 병든 문명의 병맥 타진에서 이 법문의 이 그라운드는 뭘로 봤냐면 하나가 세상, 하나가 문명이었어요. 이것을 현행 정전을 할 때 세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보다는 세상이나 문명. 근데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할 때 병든 세상으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병든 가정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빼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든 세상의 의미에는 병든 가정의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정이란 건 저도 가정을 이루지만 자식이 있어요. 근데 야, 돈도 못 벌어. 자식이 돈도 좀 벌어오면 좋겠는데 한참 돈을 넣어갖고 키워야 돼, 내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느 때까지 키워야 하잖아요. 근데 가정이라면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생각 안 하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넌 돈도 못 버니까 나 다 먹고 나서 너 먹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너 크니까 너도 더 먹어라.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죠. 가정윤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근데 만일 이 가정같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좋죠. 사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찌 보면 가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 있죠. 아니 집에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작은 아들하고 큰아들이 있어. 근데 작은 아들은 잘 안 되고 큰아들은 잘 돼. 그러면은 부모가 그래 너는 말 능력 없으니까 찌그러지고 너는 잘했다 이러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네가 좀 잘 되면 좀 도와서 작은 아들도 잘 되게 좀 하고 부모는 그러잖아요. 안 그런 부모도 있나? 대부분 가족이라는 건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힘들어도 가족에 오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의 이런 윤리가 사회화되면 좋죠. 사회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으면은 강자가 약자를 좀 더 서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병든 가정과 그 좁은 가정의 그 윤리를 가지고 사회 세상까지 이렇게 가면 그런 의미로서 좋은 의미죠. 그리고 실제로 가정의 문제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의미로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은 봐야 된다. 제가 좀 긴 얘기를 했죠. 이게 자 이게 제가 뭐 종전, 교전, 불교 정전, 그 다음에 현재 원불교 그 교전으로 묶여 있는데 있는 정전 뭐 이런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충 원기 26년 이전과 그러니까 교전이란 게 대부분 원기 26년 12월 기록상은 11일 이렇게 뭔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원기 26년 12월 이게 1941년이죠. 41년, 42년 대흥사님께서 43년에 열반하세요. 그러니까 41년 전후로 아주 교단이 정말로 이 교전 편찬에 어마어마한 서로 막 와다다다 움직이고 막 작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미열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미열반상. 저희가 이번에 낸 책 정정공부법 거기에 우리 표지를 해놓고 대흥사님 성탑을 해놓고 뒤에 표지말에 개미열반상은 바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정전을 주신 드라마, 과정, 역정, 드라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 보면 나오죠. 정말 재밌잖아요. 대흥사님이 처음에는 열반존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도 넣어놨지만 빼버렸어요. 왜요? 이건 이제 다음 우리 다음 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전만 해도 현생 지금 우리 여기에 딱 초점을 둔 거예요. 저는 못 뺄 것 같아. 내가 써놓은 글을 딸꽁 잘라가지고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중심을 딱 잡아주신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이제 사회라는 말을 써요. 대종사님이 병든 사회라고는 안 하셨고 병든 세상 또는 그 문명, 현대 문명의 병맥 이런 표현을 썼어도 사회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사회라는 말을 세상을 포괄하고 또는 가정을 떠나지 않고 가정과 연결돼 있고 세상 속에 있는 또 그런 문명 속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넓은 개념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대흥사님이 말한 대로 개인 할 때 가정, 사회, 국가, 세계 할 때 이걸 포괄하는 그 중심축으로 사회를 썼으면 좋겠어요. 좀 넓은 의미로 사회를 쓰는데 자 그럼 사회를 보자는 거예요. 사회는요 대흥사님이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
사회도 모임이잖아. 뒤에가 모일회. 근데 사는 사귀다 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게 대명사님 다른 표현에 공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공중, 우리가 공중도덕 할 때 그거 무리중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모임들이죠, 모임. 이런 의미로 대명사님이 이렇게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회라는 말은 이렇게 보면 그거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회라고 실체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뭡니까,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힘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어디 저기 돌동 바위같이 딱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뭔가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또. 참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게 이제 그런 생각. 그럼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태도. 참 어려운 태도입니다. 이게 지금 원기 106년 지금 이 10월 5일이네. 오늘 10월 5일이면 이제 11월 초순까지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오늘도 햇살을 딱 비친대. 좋다. 그러면 내가 이걸 만끽하지 않으면 내가 참 뭘 더 이상 만끽을 하겠냐. 뭘 더 이상 보고 좋다고 하겠어요. 이 좋은 이 가을에 이것을. 그래서 내가 오늘은 누구보다도 만끽하고 다녀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봅시다. 자, 이런 10월에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원불교 교단에 정말 뜨거운 문제들이 현재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르침을 주고받는 어떤 그 가르침이 있는 어떤 모임이죠. 모임이 또 단. 회나 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회.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단회, 교단, 교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도 회, 모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나 교단이나 교회나 단회나 이게 언어에 속으면 안 돼. 언어에 속으면 안 돼. 같은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기도 회 들어가죠. 회, 사회, 교회, 회나 단이나 똑같아요. 교단, 모임이니까 여기 회도 모임이고 다 모임이잖아요. 단회 다 쭉쭉쭉쭉쭉. 그러면 이 사회에 들어가죠. 그 안에 사회가 들어가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교단에도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게 옳으니 그르니 또는 뭐 어느 정도 좋니 어느 정도 나쁘니 뭐 이 스펙트럼과 그걸 바라보는 심도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그건 다 존중받아야겠죠. 자기 주장은 하되 그렇다고 타인의 주장은 뭐 전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 테마는 항상 숙제예요. 어떤 테마냐? 자, 사회라는 것이 오염됐어요. 자, 오염됐다고 합시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기에 내가 생수가 돼서 생수를 품어내면 이 사회라는 호수는 맑아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사회. 그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쨌든 내 꽃은 내가 필이라. 나 하나가. 내 세상이 넓은데 내가 사는 이 공간은 내가 청소하리라. 이런 사유가 하나가 있어. 소중해. 정말 소중한 사유예요. 근데 또 어떤 사유가 있냐면 아무리 내 주변을 청소를 하려고도 익산이 어느 날부터 정말 오염도가 이 미세먼지가 이 중국에서 막 날라오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새만금, 만경강을 막아갖고 강의 흐름이 막히니까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오염을 막으려면 우리 집에다가 그 뭐죠? 공기청정기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걸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 뭔가 그 오염원, 예를 들면 오염이 되면은 우리 집에서 아무리 정화를 해서 내 집에 있는 물들은 내 정수기로 정화를 해서 쓰겠다고 그것도 해야죠. 해야 돼. 그런데 저서 오염이 막 와. 그러면 오염원 자체를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 각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성하자고 각성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오염원을 막아야 되려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사회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어요. 뭐 이따 점 찍으실 거예요? 이따가 점 찍으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선후 뭐 이런 걸 떠나서 할 수 없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을 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어디다가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냐는 개인적 선택이 있겠지만 저도 참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본질의 문제는 개인의 각성이 본에 속한다고 하지만 선후의 문제를 봤을 때는 항상 사회 그 제도 개혁에 대한 것이 이 되지 않으면 참 도라미 타버리다라는 생각이 참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두 문제, 자기 각성과 이 구조개혁, 이 두 문제에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갈 수 있기를 잘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사회가 병든 것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옛날에는 마치 신이 어느 특정 그래서 신이 이걸 해결해 준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그 사회 우리라면 교단이죠. 교단의 병폐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한번 펴볼까요? 이 서설 길게 말했네요. 이 사회라는 병든 사회라고 할 때 이 사회라는 문제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엉뚱한 데로 갈 것 같아서요. 자, 이 병든 사회와 치료법 제15장 수행편 제15장이죠. 여기도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첫째 단락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기 사람 나오죠. 거의 정전에는요 사람이 우리가 또는 사람이 뭐 이렇게 시작한 데가 많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도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불구자, 그 다음에 폐인, 그 다음에 죽기까지 한다. 근데 한 사회도 병이 들거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병이 들 수 있어요. 한 사회가 우리도 병이 드는데 여기서 핵심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하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에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여기까지가 한 달락입니다. 대전사님이 보신 사회 현상에 대한 그 진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지도자. 지도자가 핵심이에요. 사회를 바라볼 때 대중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참 대전사님 진단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첫 번째가 병든 줄을 지도자가 몰라. 근데 또 알았는데 치료의 성의가 없어. 하고 이것이 지속시켜. 그럼 그 사회는 어떤 사회? 불완전한 사회? 부패한 사회? 파멸의 사회. 이렇게 돼요. 여기 그러면 사회를 교단으로 바꿔봅시다. 교단에서 지도자가 교단이 병든지를 몰라. 그리고 설사 안다 해도 적극적인 치료를 할 그 성의가 없어요. 성의는 그것의 의지를 보이는데 이게 정성스러운 뜻이에요. 정성스러운 의지. 정성스러운 의지가 없어요.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속이 돼요. 그냥 계속. 그러면 그러한 교단은 불완전한 교단이 될 것이고 부패한 교단이 될 것이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파멸의 교단이 된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대종사님께서 앞에 사람이 병든다 해서 비유를 들었잖아. 병든다는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저도 오늘 코로나 2차 받고 왔는데 나는 멀쩡하네. 이런 거죠. 예를 들읍시다. 병이다. 그러면 병은 우리가 왜 병원에 가요? 왜 이게 병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의사가 뭘 해요? 원인 파악을 해요. 진짜 과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장기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우리가 순환이 잘못돼서 그런다든지 어떤 원인이 됐든지 찾아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죠. 진단해서 처방을 내리죠. 이게 병 치료의 공식이죠. 증상이 있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치료할 때 우리가 병인과는 의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병이 있으면 의사. 병이 있는데 의사하고 어떻든 의사를 잘 만나서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병든 사회는 지도자하고 밀접하다는 거예요. 병과 의사가 밀접하듯이 우리가 병든 사회가 있으면 지도자가 밀접하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지도자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추적 책임이 있다. 중추가 뭡니까? 중추신경 그러잖아요. 우리 뒤에 이 척추뼈 이렇게 신경 중에서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쫙쫙 나가잖아요. 신경들이 되게 이렇게. 그리고 그 신경이 그쪽으로 올라와서 머리로 슉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도자 역할은 중추적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 하나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회가 병든 사회는 지도자가 결정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사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최초 법에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지도자를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도자 강조했고 이 병든 사회가 그 치료법에서 지도자 역할이 이렇게 강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뭔가
각자도 이제 나는 지도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할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지도자 역할을 해요.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책임. 그 책임 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도자로서의 그것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특히 더 많은 책임을 진 것은 지금 어찌 보면은 공중, 이 사회, 공중이라고 하죠. 이 사회, 여기에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라. 지식을 더 갖춰라. 신용을 지켜라. 또는 사리를 이렇게 취하지 마라. 되게 요즘 뉴스에 나오면 다 이겁니다. 사리. 다 뭐에다가 인어가 이렇게 겸해서 좀 얻어먹고 그래요. 다. 그리고 지행을 대조해라.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병든 사회하고 요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이 이 자격하고 한번 대입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부분. 두 번째 단락.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회가 병 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자, 병이 어떻게 들어가냐? 라는 말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사회를 보는 그 방식이죠. 자, 각자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이게 첫 번째예요. 또는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는 것이며, 이게 두 번째.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악한 사람은 미워하며, 이렇게 안 나오죠? 악한 사람은 군밤을 때릴 것이며, 이렇게 안 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의심이 없는 연고이니, 여기까지를 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두 번째 달라고. 이건 뭐예요? 이 지금까지 한 사회가 병 들어가는 증거를 대강이란 뭔 말이에요? 대강. 이 대강이란 말도 오염돼가지고 요즘은 대강 이렇게 쓰죠. 대충 대강은 그냥 대충. 근데 대강이란 건 큰 아웃라인으로 강령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세심하게 보다 보면은 또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근데 이제 큰 아웃라인을 잡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보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로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사은과 사요를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 내용. 그러니까 사은과 사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병이 들었냐? 그러면 사은의 배우는 사은을 지은 은혜를 모르고, 지은해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배은하는 거 하나고, 나머지는 사요를 위반, 사요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요를 위반하는 것이 바로 대인사님이 말씀하실 때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도 뭔 얘기하세요? 그러면 결국 병든 사회라는 건 뭐예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사은에 배은하는 사회. 자, 사은에 배은하는 사회고 사요를 위반하는 사회를 병든 사회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뉴스를 봐도 한번 이렇게 보고, 대은사님 시각같이
뉴스를 이렇게 보고 세상을 볼 때도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한 번씩 해보셨어요? 우리 노력해야 돼.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문사님이 대강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에서 이제 그 대강의 큰 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다가 담아봐야죠. 이렇게. 큰 이렇게 주머니 하나씩을 우리가 차고 있는 거예요. 이 5개의 주머니, 병든 사회의 다섯 이 그 주머니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것은 이거구나, 요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또는 우리 집에 책꽂이를 다 5칸을 딱 만들어 놓고 딱 파일 하나 맞다 이 파일은 이거야 여기다 딱 꽂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지혜를 딱 갖춘 이런 병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좋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서 보면은 지도받는 사람마다 먼저 지식을 갖추라. 그러면 어디에 이걸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도받는 사람보다 지식을 더 갖추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잘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않냐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죠. 본인이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거 잘 배워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지도받는 사람이 이게 먼저 해야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예를 들면 뭐라고 합시다. 우리가 지행을 대조해라는데 지행을 대조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과 또는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대조를 자기가 안 해요. 그럼 그냥 사리를 취하는 건 그냥 일도 아니에요. 말은 말이고 내가 그냥 말을 그렇게 했지. 그냥 홀라당 먹죠. 그냥. 그리고 말 바꾸기를 그냥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한 것이고 대조를 안 하니까 내가 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대조를 안 하니까 지행을 대조 않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행을 대조를 해야 뭐라고 할까? 어찌 보면 의뢰심 이렇게 공익심. 지행을 대조하는 사람은 뭔가 발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심, 다른 사람들도 잘 이렇게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죠. 지도자가 근데 많이 그런 걸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자기 이익되는 일만 지행을 대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과 병든 사회 치료법의 문제하고는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다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대윤사님 말씀은 저쪽에서 말씀하셨으면 이쪽에서 말씀하고도 연결이 다 돼요. 깨달아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자기 잘못을 조사하라는 거죠.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 할 것이며 자리주의, 자기만 이롭게 하는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 남들도 이로운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자, 결론 이겁니다.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치료법은 뭐예요? 사은에 고운하는 것이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 치료법.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약간 좀 색깔을 달리 좀 써주신 거죠. 자,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된다. 이게 바로 낙원이에요. 우리가 개교 동기에서 파랑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면 그 동일할 때 이 광대무량 낙원이 바로 이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예요. 우리가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를 또 넘일 보듯이 하지 말고 우리로 보면 건전하고 평화한 교단인 거예요. 건전한 교단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조건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치료하는 진단과 처방이잖아요. 진단과 처방. 보면은 항상 자기의 잘못을 조사하여 이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자기 잘못 조사. 이건 자기 잘못 뭘 조사하라고 하냐면 내가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배은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은에 보은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진단해서 사은에 보은해라. 자기의 잘못이라는 여기 잘못이라는 것은요. 사은의 도를 채받지 못하는 배은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하니까 전부 자기 또 자학해가지고 또 나는 못났어.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사은의 도가 있는데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천지의 도도 모르고 부모 도도 모르고. 자, 부모 도는 뭐예요? 무자력자 고도잖아요. 이걸 알아갖고 내가 무자력자를 보호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등한시했어. 이게 자기 잘못이에요. 동포 자리타우 도를 몰라갖고 그냥 그것도 못하고. 법률은 이거 중요하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몰라가지고 정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보신 하나 하려고 그냥 자기 이익이 되면 이익하는데 따라다니고 이게 다 자기 잘못이에요. 이렇게 봐. 이게 자기 잘못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부정당한 의례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력을 양성하지 못하는 못한 것을 잘 진단해서 이제 그럼 자력 양성을 처방을 하면 되죠. 자력 양성을 하면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는 지자본의, 이 지자본의를 못한 것을 잘 진단을 해서 지자본의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 하는 이 타자녀 교육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해야 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이게 타자녀 교육을 못하는 그 진단을 해서 결국은 타자녀 교육을 하는 처방을 잘해라는 거예요.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는 공도자 숭배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냐면 자기만 이롭고 남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이 이타주의를 못하는 그 병폐를 진단해서 이제 공도자 공익을 실행하는 공도자 숭배를 처방을 내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된다. 대전사님이 우리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평화한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제가 어디 가서 한참 평화 사회 같은 거 하다가 한참 공부하다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일단 내가 읽다가 반성 많이 했어. 이걸 암기를 안 해갖고 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평화한 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한 사회를 구축하려면 저는요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면 되고, 이 구체적인 방법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각자가 서로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 이걸 딱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를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를 먼저 해서 처방을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은 사유를 이 사회에서 사은 사유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 병든 지점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나부터 실천을 열심히 하고 우리 집단이 먼저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병등사유의 치료법은요, 사은에 보은하고 자력을 양성하고 지자를 본유하고 타자를 교육하고 공도자 숭배하는 사유 실천에 있다. 한마디로 합니다. 야, 이 말 하려고 진짜 오래 떠들었네. 그런데 또 제가 말하잖아요. 병든 사유를 보는데 이 생각을 못해. 하고 뭐지? 하고 헤매. 이게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은 딱 암기를 해야 돼요.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평화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대임사님 말씀대로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하고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지 말고 지도받을 자리에 정당한 지도를 잘 받고 지도할 자리에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하고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는 바로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을 하면 건전한 사회가 되고 평화한 사회가 된다. 그냥 공식같이 그냥.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착한 사람 찬성해요? 하세요? 시기하지. 시기. 찬성합시다. 착한 사람 보면 찬성합시다. 악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제도 그 대상이 불쌍히 여긴 거 일단.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공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의심이 뭐냐 하면은 그냥 딱 이걸 펼치고요. 설명해 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공의심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는 게 공의심입니다.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게 공의심입니다.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우리가 저쪽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공의심입니다. 해로운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로운 것은 저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고. 그 다음에 해로운 것도 내가 분담하려고. 나누어 분담하려고.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내가 다 가져버린다. 이게 아니고, 안 좋은 거 있으면은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분담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서로, 그것도. 편안하면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려고 하고, 괴로운 것도 나누어서 가지려고 하고. 이게 바로 공의심입니다. 딱 그냥 누가 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딱. 착한 것은 찬성하고 악한 것은 불쌍히 여기고 이로운 것은 저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 하고 해로운 것도 저 사람하고 나누어서 분담하려고 하고 편안한 것은 저 사람과 또 나누어서 주려고 하고 괴로운 것은 나누어서 그걸 분담해서 가지려고 하고. 이게 바로 공의심입니다. 이 공의심도 이러한 사은 사요도 결국은 이론상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사은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론상이 딱 기반된다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나 예를 들읍시다. 공익심은요, 자, 타자녀 교육을 왜 시키냐?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은 자타가 없는 자리이기에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타 자녀를 같이 교육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게 이런 쌍자리 근원한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전반적으로 병든사회 그 치료법을 쭉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병든사회와 치료법은 사은에 보은하고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의 경우 공도자 숭배인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병든사회 치료의 방법이다. 그리고 사은에 배은하는 것이 바로 병든 현상이고 사유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병든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대종사님 가르친 대로 사은사유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병든 사회를 잘 치료해서 건전하고 평안한 사회를 이룩한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